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개 했던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구조화를 이제 설명하면 되게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늘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수용 가능한 것이 있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3개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수용되는 것들은 뭘 우리가 수용하냐면 감정만 수용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감정만 수용하지 행동을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과 태도, 동기까지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감정만 수용한다. 그 다음에 수용 불가능한 상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자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수업 시간마다 또 뭔가를 진행할 때마다 수용해 주지만은 끝이 없어요.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업 마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면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부분들을 수용 불가능한 것, 관계 구조화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욕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제한을 시킨다. 부분들. 그게 이제 가장 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할 때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뭐 개인적으로 뭔가 상담을 하든지 간에 뭔가 이제 1대1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전체 집단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반드시 계약서를 써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계약서를 써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너와 대상자와 프로그램 운영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전장치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아까 할 때 어떻게 구조화를 하든가요. 오늘 제가 2시 50분까지 중간에 잠깐 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은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의 전에 제가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들의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걸 받아서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이게 구조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5번을 만난다, 2번을 만난다 할 때 무엇을 할 건지를 이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거, 지켜야 되는 것들을 명시하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우리가 심리 상담할 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상담 약정서에 있는 게 저희 다리꿈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약정입니다. 뭐 나머지는 각각 이제 기간마다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책에 다 이제 있는 것들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세미나에서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뭔가요? 부분들을 내가 모든 것을 비밀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폭력, 학대, 그 다음에 위험, 자해, 자살,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은 제가 비밀 보장을 할 수 없고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에 알리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시간, 프로그램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지켜주시고 몇 번 빠질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듭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이 뭐 사실은 뭐 얼마 든다 아니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대상자들이 되게 불안을 느껴요. 특히 이제 심리상담 같은 경우 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디만큼 개방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다루고 갈 건지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권리를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거다. 이렇게. 2번째, 이제 이 운영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구조화에서 왜 이제 제가 구조화를 먼저 했냐면 보통의 이제 부모들한테는 구조화보다는 사실은 듣기, 공감하기를 먼저 하는데 구조화를 먼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구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신호등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담을 전공을 해도 사실 어려운데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해서 이제 쉬운 방법이 신호등 법칙. 자, 신호등 우리가 다 알아요. 빨간불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운영자들이.
자, 제가 이것도 기억하기 쉽게 나름대로 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조명. 지금 조명 있죠? 여러분들 다 조명 켰죠? 조명을 비판해라. 자, 조명 지금 조명이 어때요? 아, 이게 너무 어두운지 너무 센지 이걸 비판해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자,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빨간 신호등. 조명 비판. 조명이 뭐냐?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언 들으러 이것을 하러 왔냐?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게 조언, 명령. 내가 부모들이 명령하는 것도 내가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는데 여기 와서도 명령 이래라 저래라. 근데 이제 이 운영자들은 본인이 조언하고 명령하는 것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조언하고 명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느끼면 그게 조언과 명령이에요. 이 기준은 그럼 뭐냐? 나는 안 했는데 상대가 느끼면 그게 조언과 명령이에요. 관계는 그래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비교. 아주 비교를 굉장히 은근하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다음에 파란 신호등은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만날 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수업 끝나고 할 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 폭염에 여러분들 준비한다고 내 스스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인사했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 폭염 속에서도 준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파란 신호등 해야 되는 거. 만날 때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애썼어요. 괜찮아요. 한번 더 해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우리가 어떻게 하죠?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바로 직주행을 하고 싶은데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게 노란 신호등. 그럼 프로그램 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꼭지를 돌아버리게 하는 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5스타라 그래. 항상 제가 우리 프로그램 할 때마다 쌤들한테 자, 우리 5스타님이 다 등장하셨다. 준비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쌤들한테 늘 이제 웃는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뭘 할 때마다 이 한 3스타나 5스타가 저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타가 제가 유머로 스타라고 하지만 왼수죠, 왼수.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왼수고 이제 그분들이 왼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야, 스타가 등장하셨다. 맞이하자. 우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프로그램 할 때마다 나타나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아주 얘들이 그냥 지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분들은 항상 뭐가 생긴다? 네. 원스타부터 5스타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한 사람만 스타가 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5스타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할 때는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점수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업 50분 동안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존중받았다고 느끼도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스타에게 대하는 노란 신호등이다. 이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여러 학교의 교사들 이렇게 연수, 직무 연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신호등 법칙 아니까 잘 기억하시더라고. 신호등은 다 모두 다 아니까. 자, 멈춰야 되는 아까 말했죠. 뭐라고요? 다 같이 안 보고 조명을 비판하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한 번씩 잊어버려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끔 하는 기름이 있어요. 3가지 기름. 3가지 기름이 뭔다? 불을 나게끔. 누구한테 불을 놔요? 우리 대상자들을 불을 붙여버려서 아주 그냥 큰 폭염처럼 불이 붙게 하는 기름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기름 중에서 아까 조명, 조가 조언이라 그랬죠. 자, 틀렸다 이런 얘기. 이게 뭔가를 계속 설명하는 것 자체를 왜 이분들이 조언으로 생각하냐면은 나는 운영자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분들의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틀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요? 기묘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도 조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투가 싸가지가 없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다? 대상자들 기준이에요. 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대상자가 내보고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무시한 적이 없는데 무시한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어디서 무시를 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했잖아요. 저 그런 적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어요? 쌤 거짓말해요? 내 말 그치 안 들려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제가 언제 했어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거는 뒤에 가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취업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이러면 이제 이 감정이 건드려져 버리면 불이 나요. 우리가 언제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정 건드려질 때 대상자도 똑같다.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면은 불을 붙인다.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 감정이 뭐냐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라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도 마찬가지 판단.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화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파란 신호등처럼 그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수업 마치고 프로그램 마치고 그 다음에 이따 쉬는 시간 때 10분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할 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대상자들하고. 그럼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이게 지금 뭘까요? 그림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의 이런 그 모델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채팅창에 적어 보시겠습니까? 무엇에 해당되는지? 네. 생각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신가요, 시간이?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맞았나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줘보세요. 이게 맞다 틀리다기보다. 듣기죠, 듣기. 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를 해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입니다. 기다릴까요? 할 때, 그러면 이분은 이야기한다는 게 1시간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 구조화, 어떻게? 수업 마치고 제가 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 그러면 우리가 듣는 방법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집단을 하거나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하고 있나를 슈퍼비전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건데 듣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듣냐면 존재로 들어라. 존재가 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뚜껑이 열리고 어렵냐 그럴 때 가족을 상담하고 부부를 상담하고 개인을 하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제가 상담을 다 해도 공통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거 뭐냐면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로 듣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대상자 당신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인정이 뭐냐 그러면 행동이 맞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인정이에요. 뭐 무슨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막 강의가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일어나던 쓰레기 같은 강의를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런 얘기도 없었지만 혹이나 이제 참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끝나고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나. 그러면 우리 꿈돌이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째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깨갱해요. 이게 자체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 평가가 전부 다 A 플러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 자체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존재로 듣는 거다. 자, 잘 듣는 방법은 제일 신기해. 그분의 입장에서 왜 저분이 지금 저럴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저럴까? 그럴 때 대부분 막 상대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투사를 하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있는 운영자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투사를 하고 비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이 비난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은 계속 이게 돼버려요. 감정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 이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보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제 상담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첫 얘기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이놈 아주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쌤 앞에서 그냥 아주 어린 것이긴 해서 못생겼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얘는 이제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분들. 그래? 선생님 네 눈에는 중요한 게 못생겼다 안 생겼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눈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게 인정해. 네 눈에는.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가 못생겼는지 한번 얘기해 봐봐. 한번 얘기해 보라.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생님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뚱뚱해요? 몸 관리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내가 봤던 쌤 중에 제일 못생겼다. 그래? 그럼 선생님이 본 중에서 네 엄청 관찰력 좋네. 어디가 못생겼는지 한번 3개만 얘기해봐. 첫째, 뚱뚱하다. 야, 내가 뚱뚱하다. 야, 너 기준이 엄청 높은데 너는 어떤 게 그럼 뚱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정이다. 자, 인정은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들이 평가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대상자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너 틀렸어, 너 잘못했지, 나는 옳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저는 이제 대화를 열어주는 관문이다. 부분들, 가정을 인정해라. 존재를 동행해라. 잠재력을 인정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제가 강의를 프로그램 좀 더 재미나게 다음부터 한번 해볼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셔요.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하는데 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인정해서 그가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 이제 인정이다. 존재를 인정하는 힘이다. 자, 이건 뭐 어떤 그림일까요? 자, 우리 듣기 다음에 자,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네, 하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읽어주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들을 때 아까 제가 빠졌는데 이래요. 제가 이제 저도 바쁘잖아요. 막 강의하고 상담 바쁘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뭐 질문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동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그 물어보면 내가 다 존재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챙기면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내 상황을. 이게 구조화예요. 구조화하면서 듣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할 때 내가 전부 다 쫑긋하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 상황을 알리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방